최진호의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우선 사진부터 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선은 서울 동부 구치소 사진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면은 위에 수용자의 44%가 확진자다. 이것이 K방역의 실체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K방역이 대단히 잘한다고 온데 떠벌리고 대통령이 중심이 돼가지고 K방역 자랑에 열을 올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400명 수용하는 동부구치소에 1,078명이 감염이 됐어요. 전체의 44%가 거의 반이 코로나에 걸린 확진자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걸 믿어야 됩니까?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용자의 44%가 확진자라니까 이 반이 확진자라는 이런 예는 없습니다. 이것이 K방역 실체인가? 이래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1월 3일, 어제죠. 0시 현재 단일 시설 최대 확진자 구치소가 바로 동부구치소입니다. 여기서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진자가 124명이 추가 증가돼가지고 감염자가 1,078명으로 추가 증가되면서 수용자 2,400명 중에 44%가 코로나 확진자란 사실입니다. 감기 걸려 죽잖아요. 감기보다 더 무서운 건데 실제 벌써 한 사람 죽어나갔고 이렇습니다. 죄를 지어가지고 형이 확정 안 됐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 동부구치소에 일찍 머무는데 좀 잘 살아보겠다고 죄값을 치르겠다고 이렇게 와서 있는데 감염이 돼가지고 확진자가 됐다면 얼마나 슬프고 울분이 터지겠습니까? 이것이 정부가 그토록 자랑하던 K방역 실체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아침 일찍 뉴스에 나와서 잘한다고 자화자찬하기 때문에 잘한 줄 알았는데 이게 뭡니까? 장소 하나에 1,000명이 넘게 이렇게 감염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은 K방역의 실패에 대한 책임자를 엄중 처벌함으로써 재소자와 그 가족 그리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에 대한 초동방역과 대처 능력 실패로 인해서 원래는 근무자가 오염돼 와가지고 동료한테 전파를 시키고 동료는 식사를 배달하고 하다가 수용자 걸리고 수용자 같이 있으니까 또 걸리고 이렇게 급속히 전파됐습니다. 이게 알게 된 것이 한 달 전에 알고 이렇게 조치를 빨리 해도 될 텐데 이게 윗사람 눈치 보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진자 1,078명 증가돼서 2,400명 수용자 중에 44%, 거진 50%가 반 가까이가 이렇게 걸렸다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습니다. 세계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건 아닙니다. 그 후 방역당국이 수용자의 집단 감염 원인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한 결과 고층 빌딩 형태의 건물 5개 동과 각 층이 연결되어 있는 시설 구조와 취약한 환기시설, 비좁은 공간에 다수의 수용자가 밀집해 생활한 수용 환경,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 가능성 등이 원인으로 바뀌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과밀 수용 상태를 개수하기 위해 동부구치소 확진자들 가운데 무증상 경증 수용자 345명을 경북 북부 제2교도소로 이송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찍이 했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추미애 법무장관은 새해 첫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 확산에 대해 교정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스럽다고 이렇게 사과했다고 합니다. 국민한테 사과할 게 이게 거기 있는 2,400명 한테부터 무조건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눈덩이처럼 천여 명으로 증가된 가운데 추미애 장관이 35일 만에 처음으로 재소자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 사과했지만은 이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는 지난달 29일 경찰청에 추장을 집단 감염 직무유기로 고발한 데였어. 지난 31일 법무부 노동조합, 그러니까 법무부의 추미애 장관이 잘 쓰는 부하들로부터 이렇게 고발당해가지고 대검찰청에 고발당했다. 이런 사실입니다.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가장 많이 애타게 돌아다니는 사람은 정세균 국무총리입니다. 어제는 추미애를 데리고 동부교도소에 가서 둘러보고 이렇게 사과를 하고 합니다. 무엇이 국무총리가 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장관이 사과를 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떻게 책임지나 하는 것은 알아서 해야죠. 이게. 최고 책임자가 1,000명 넘게 이렇게 집단 감염이 됐다면 이건 엄청난 처벌을 받아야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서울 동부구치소발 코로나 확진자가 사상 최악의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만은 가족들이조차 정보를 철저히 차단해서 심각한 인권 유린한 비판이 심각하게 대우되고 있습니다. 구치소는 교도소 달리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법무부가 내부 상황을 덮는 데만 급급해서 이제 이게 강제 구금하고 가족들에게는 일체의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공산국가 구급 방식과 뭐가 다르냐는 불만이 가족 사이에 터져 나오면서 통곡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자식을 혹은 가 있는데 어떻게 그대로 방치를 해서 걸리면은 죽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구치소에서 수용자가 사망해도 유족들은 깜깜입니다. 안 알려주면 모르잖아요. 지난 30일 경기 의왕의 서울구치소에서 사망의 당일 화장된 30대 아들, 이 30대 아들 어머니는 아들이 코로나에 걸린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30일 경기도 성남 영생원 화장장에서 어머니는 아무 연락도 못 받고 있다가 오늘 아침 갑자기 전화가 와 코로나로 사망했다는 소리만 하더라 하며 사전에 코로나에 걸렸다고 연락 한 통은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꼭 이렇게 울부짖으며 한탄했다고 합니다. 구치소에서 멀쩡한 아들이 죽었다니 정말 심각한 인권유리 아닐 수 없다고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구치소는 자기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가서 있는 이미 이제 선량한 사람을 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어떻게 이렇게 죽게 하다니 이건 정말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사목류 장례 과정에도 혼란이 빚어져 가족들은 화장 모습조차 못 볼 뻔했다, 꼭 이렇게 합니다. 가족들은 1일 12시 30분 화장한다는 문자를 지난 30일 받았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확인차 화장장에 전화를 걸었더니 코로나 환자는 사망하면 바로 화장한다, 이런 말만 했다고 합니다. 오늘 1시간 뒤에 바로 화장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가족들은 부랴부랴 화장장으로 달려갔고 당초 일정보다 화장 시간이 1시간 30분 가량 늦게 시작됐기 때문에 화장하는 기라도
지켜볼 수 있다고 이렇게 울먹이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세상입니까? 어떻게 30대 아들은 어머니한테 주의한 아들이지만 그 손자의 아버지고 며느리의 남편인데 어떻게 이렇게 소홀히 다루고 죽게 하고 이럴 수가 있는지 정말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최근에 갑자기 와서 이렇게 국민을 상당히 깔보는 형태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뭐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무죄 만나는 게 정상 민주국가 아닙니다. 이런 혼란을 겪으면서 살아야 하는 참 우리 국민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답답하든 말든 간에 이런 비정상의 정상화는 안 돼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빨리 서울 동부구치소 사건 거진 44%가 코로나 확진에 걸렸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엄중히 다스려야 될 겁니다. 장관부터 책임을 물어야 되고 차관도 물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치소장도 물어야 되고 담당 실국장도 물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국민은 항상 너그러운 게 아닙니다. 국민은 시키는 대로 다 해왔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또 국민을 덮으실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참는데도 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 놓고 눅눅하게 끌려다니는 국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 입장에서 대통령께서는 이걸 확실히 해서 군에서 말하는 군기를 잡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